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임의의 실수 AB와 자연수 m과 n에 대하여 다음 지수법칙들이 성립합니다. 자, am제곱 곱하기 a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죠. 그 다음에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 곱하기 n 제곱입니다. 그 다음 자 a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그리고 b분의 a의 n제곱은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좀 복잡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수끼리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지수끼리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뺀 거분의 1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었죠. 이게 세 군데로 이제 세 부분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좀 복잡했는데, 이제 지난번 수업에 의해서 이제 조금 복잡한 부분이 해소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 지수 법칙을 설명한 이유가 바로 거듭 제곱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이제 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우선 실수 a에 대하여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n제곱 하여 a가 되는 수, 즉 방정식으로 말하면은 x의 n제곱을 했을 때 a, 이 a가 되는 수, 그러니까 뭔가를 제곱해서 뭔가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 예를 들어서 n이 2라고 할 때 x제곱이 a라고 하면은 x는 뭐가 되나요? 그렇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n제곱이라고 했을 때 그 n이 2일 뿐만이 아니라 3, 4, 5, 6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했을 때 결국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일 때 이제 그때 x를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자, 그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x의 n제곱이 a라고 했을 때, 자, 이걸 만족시키는 x를 바로 a의 n제곱근, 바로 n제곱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n제곱근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 n제곱근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x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 x는 a의 n제곱근이 되는 거고, 바로 여기 있는 a는 a의 x의 n제곱이 됩니다. 부르는 호칭이 틀리죠. 자, x는 a의 n제곱근, a는 x의 n제곱. 자, 이렇게 앞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자, 이런 제곱근들,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제곱근들을 모두 통틀어서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 a의 n 제곱근, 세제곱근 이런 것들을 전부 a의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아, 그리고 복소수의 범위에서는 재밌는 게, 이 복소수의 범위에서는 이제 여기 설명에 나와 있듯이, 자, 설명에 나와 있듯이 복소수의 범위에서 실수 n제곱근은 n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소수 범위까지 하면은 이거 허수까지 나가겠죠. 그래서 a의 거듭 제곱근 자체를, 자, 실수인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실수인 것만 생각합니다. 자, 자, 그럼 이제 154쪽에 있는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죠. 자, 다음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여라. 일단 8의 세제곱근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8의 세제곱근을 구하기 이전에 일단 이 8의 세제곱근을 x라고 먼저 둬볼게요. 그러면은 자, 8의 세제곱근이니까 무언가를 세제곱해서 8이 나온다는 건데 그게 x가 되겠죠. 그래서 x의 세제곱은 8이 되고요. 자, 이거 8을 좌변을 이항시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 자, 지난 학기 때 배웠죠.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좌변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근의 공식과, 자, x-2가 0이 될 때 값을 생각을 해보면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데, 자, 아까 얘기했죠. 제곱근은 실수인 것만 따진다고요.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복소수, 자, 이 부분은 이제 해당이 안 되고요. 자, 이 복소수는, 자, 정확히 얘기하면 허수는 답에 해당이 안 되고, x는 2. 자, 이것만 답이 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따라서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4의 4제곱근을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4의 4제곱근을 x라고 하면, 자, x 4제곱 했을 때 그게 4, 즉 뭔가를 4제곱해서 4가 나온 숫자를 구하는 거니까 x 4제곱을 4라고 둘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 4제곱 빼기 4로 바꿉니다. 이제 우변에 있는 4를 좌변을 넘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고, 자, 또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를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로 인수분해를 하고요. x제곱 플러스 2는 인수분해 안 합니다. 왜냐? 예, 실수를 구하라고 했죠.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만 취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를 인수분해 해봤자 어차피 허수 나오니까 인수분해 안 하고요. 그래서 실수인 부분만, 자, 이제 인수분해를 하고, 그리고 자, 이 부분에 이 방정식, 즉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수인 것만 취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자, 거듭제곱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이제 거듭제곱근은 실수인 것만을 다룬다고 했죠. 문제는, 자, 어떤 숫자든지 간에 항상 이런 n제곱근, 즉 거듭제곱근이 전부 존재하거나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 자, 지금 현재, 자, 155쪽입니다.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자, 방정식 x의 n제곱이 A일 때의 실근이므로, 자, 함수 y는 xn의 그래프와 y는 A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겠죠? 자, 여기 x의 n제곱이 A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부분에서 좌변과 우변을 각각 따로따로 이제 함수로 보면 되겠죠.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 자, 여기를 따로따로 함수로 봐서 교점의 좌표가, 예, 바로 실수의 거듭 제곱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경우가 또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 자, 일단은 잠시만요. 네, n이 홀수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n이 홀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x의 x, 그러니까 x의 1제곱, x의 세제곱, x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기본적인 x의 n제곱, n이 홀수일 때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자, 이렇게 내려가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y는 a, y의 교점은 바로, 예, 뭐 여기가 되든지 여기가 되든지 여기가 되든지 어쨌든 모든 부분에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n이 홀수일 때, 즉 x의 n제곱은 a라고 했을 때, 그때 n이 홀수일 때는, 자, 오직 실수인 거듭제곱근은 달랑 하나,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n승근 루트 a,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n제곱근 루트 a,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결국, 자, 여기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잠시만요. 자, n이 홀수일 때 함수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a의 교점은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개씩만 존재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나오는 이 표현, 자, 이 표현을 조금 말하기가 쉽지 않죠. 바로 요거요. 예, n 루트 a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n 제곱근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그러면은 기존에 알고 있는, 예, 루트 a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간단히, 예, 루트 a 2는 생략합니다. 여기가 이 루트 앞에 이 기호가 2일 때는 그냥 2를 생략하고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건 약간 복잡합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가 있죠. 무려 2개나 나옵니다. 예, 2개나 나와요. 근데 바로 이 A 값이 양수일 때는 여기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데, A 값이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한 점에서도 안 만나죠. 한 점도 안 만납니다. 어디서도 안 만나요.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경우가 약간 나눠집니다. 자, 어떻게 나눠지냐? 일단 A가 양수일 때는, 자,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양수하고 음수가 각각 하나씩 있어서 양수인 거는 n제곱근 a, 음수인 것은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자, 그리고 a가 0이면은 아까 봤죠? 당연히 0이죠. 0의 n제곱근은 당연히 0입니다. 0의 n제곱근은 무조건 0이고요. 그 다음 자, A가 음수일 때는 없다고 했죠, 아까. 실수인 것은 없습니다, 아예. 실수인 것은 아예 없습니다. 물론 실수가 아닌 것은 있겠죠. 하지만 실수인 것은 없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n이 짝수일 때 함수는 y는 xn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a의 교점의 개수는 a의 값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0보다 클 때는 2개, 0과 같을 때는 0 하나,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아예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0의 제곱근 잠시만요. 네, 0의 제곱근은 0의 n제곱근은 무조건 0입니다. n이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0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이 표에 나와 있는데요.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수든지 음수든지 간에 일단 딱 하나 존재합니다. 딱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a가 0보다 크면 2개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그 다음에 a가 0일 땐 당연히 0이고 a가 음수일 때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그래프도 방금 우리가 다 확인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155쪽에 있는 보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자, 홀수죠. 홀수는 무조건 하나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존재하죠. 3제곱근 27은 3이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이것도 하나 존재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아까 이제 부호가 안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양수다 이게 아닙니다. 뭔가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나오는 숫자를 찾으면 되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자, 아까 짝수 제곱근은 짝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a의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16은 양수입니다. 그럼 두 개가 나오죠. 바로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없죠. 마이너스 16은 짝수 제곱근이 없습니다. 음수는 짝수 제곱근이 없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156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해요. 자, 일단 원리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임의의 양수 a와 2 이상의 정수 n에 대하여 자, n제곱근 a는 n제곱하면 당연히 a가 양수가 되겠죠. 자, 따라서 자, 이게 성립이 됩니다. n제곱근 a에 n제곱을 하면 당연히 a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가정을 하고 한번 몇 가지 성질을 이제 보일 텐데요. 잠시만요. 자, 우선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고 그 다음에 n과 n이 전부 2 이상의 정수일 때 자, 다음이 성립합니다. 1번 지수법칙에 의해서 자, 우선 요게 잠시만요. 자, n제곱근 a, n제곱근 b를 곱한 것에 n제곱을 하면 당연히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ab가. 자, 그때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는 전부 다 양수고요. 곱해도 양수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자,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ab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요걸 만족하게 됩니다. 대충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n제곱근 a에다가 죄송합니다. n제곱근 a에다가 자, m제곱을 한 거에 다시 n제곱을 하면은 어차피 이것도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자, 근데 이것도 바뀌겠죠. 이번에는 n제곱근 a에 n제곱을 해버리고 다시 밖에서 m제곱을 해버리면은 a의 m제곱이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a의 m제곱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양의 제곱근이 바로 자, 요게 되는 거죠.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a의 m제곱에 이렇게 된다고. 이거는 간단하게 요 밖에서 제곱했던 m이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하겠죠.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고요. 그리고 자, 위에 두 증명은 이것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성질도 증명할 수 있는데요. 그럼 총 네 가지죠. 자, 그 네 가지를 전부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 하나씩 짚어보면은, 자,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ab. 그리고 이것도 루트가 합쳐지는 경우고, 그리고 이거는 밖에 있던 제곱이 안으로 들어간다. 자, 이거는 어차피 똑같이 제곱근이니까 둘이 곱해서 제곱근을 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문제를 한번 보죠. 자, 157쪽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2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3제곱근 루트 2. 그러니까 3제곱근 2. 그 다음에 3제곱근 4. 자, 이거, 제곱근이 같죠? 정확히 얘기하면 3제곱근 3제곱근이니까 그냥 안에서 곱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3제곱근 8이 될 거고, 3제곱근 2의 세제곱이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서 아까 모양과 같죠? 2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자, 제곱근끼리 이거 3제곱근 3제곱근 같으니까 안에서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3제곱근 27, 3제곱근 3의 세제곱, 3제곱근의 전체 3의 세제곱 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엔 3번입니다. 자, 4제곱근 9의 전체 제곱. 자, 그럼 이 제곱 안에 밖에 있던 제곱이 안으로 들어가서 4제곱근 9의 제곱. 그리고 4제곱근 3의 4제곱. 그래서 4가 또 밖으로 빠져나와서 3이 되고요. 잠시만요. 그 다음. 자, 3제곱근 거기다 또 하나의 제곱근 들어가 있죠. 이거 생략되어 있는 안 보이는데 2입니다. 2예요. 그래서 둘이 곱해서 6을 만들고 또 밖으로 빠져나와서 2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은근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자, 이거 사실 뒤에 가서 지수 법칙을 좀 더 확장시키면은 이것도 굉장히 사실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일단은 거듭 제곱근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성질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도 또 학습지가 나갑니다. 그 학습지 앞면에 있는 문제는 전부 교과서에 있는 문제고요.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뒷면에 있는 것들은 교과서에 없는 문제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자, 모두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동영상 강의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